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슨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진심으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컨텐츠고,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수많은 케이스들을 상담하고 직접 컨설팅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뻔한 로드맵이나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많이 접해왔는데, 어쩌면 오늘 좀 자극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주제를 한번 그래도 다뤄보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컨설턴트로서 지원서까지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2025년 명문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에게 딱히 추천하지 않는 흔한 과외활동과 대회 10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또 이렇게 깊게 다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좀 전달하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활동들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것들만으로는 지원서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자세히 좀 잘 들어보면요, 아, 저렇게 접근하면 안 되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테스트네이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좀 많이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부정적인 인상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신다면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자기 성찰도 해보시면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이런 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활동과 대회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만약 입학사정관이라면 어떤 시각으로 볼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또 시간상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그러니까 underprivileged mentorship program, whatever you call it, helping out underprivileged students, STEM, whatever it is, right? 그럼 조금만 더 예시로 좀 말씀드리면, 주말마다 이제 좀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한다든지,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매년 입학 사정관들은 그 해 아니면 그 전해 이렇게 계속 통계를 내린단 말이에요. 뭐가 트렌드였을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로드맵 만들고 자기 객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의 내러티브를 만들고. 근데 이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한 2년, 3년 전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면 4년부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이게 뭔가 붐이 생긴 거는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입학사정관이라면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지원서에서 확인했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차별화, 두 번째는 진정성, 그리고 세 번째는 영향력.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 정도의 학생들을 그냥 상담만 했었는데도 이런 멘토십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이거에 대한 뭔가 자부심은 있긴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활동들에 대한 가치가 저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참여하고 특별함을 강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다면 두 번째, 이제 이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단순 참여만이 아니라 지원자가 어떠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는지가 솔직히 이런 거 하나를 했다고 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깊이 있는 이해나 지속적인 헌신이 좀 없다면 이력서를 채우기 위한 활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향력에 대한 제한인 것 같은데, 이 활동의 규모나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성과가 아주 뚜렷하지 않는다면요, 이 학생의 공헌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막 진심이 아니면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의 그냥 온라인상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것들을 했었을 때도.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서도 저는 이제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한다면 차별화랑 진정성 그리고 영향력에 모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KSEF 대회 참가인데, 이 이야기가 좀 거슬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 KSEF 참가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거의 수상이 아예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상을 하기 전까지 아무런 수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 전에 좀 진정성한 내러티브가 있어야 되거나,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이런 대회에 출전을 한다고 칠게요. 근데 얘는 뭐 추천서도 그렇고 그럴 거고, 그냥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친구를 칭찬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과학적인 시각이 엄청나다, 다만 그냥 대회를 안 나간 것 뿐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는 내러티브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어디다 넣어가지고 대회 우승하게 하고, 이런 거는 입시판에서는 더 이상 먹히는 그런 내러티브는 아니고요. 다시 말해 내러티브의 불일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단순히 대회 참가를 위해서 준비한 프로젝트는 솔직히 학생의 장기적인 열정이나 목표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부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상 경력이 없이 대회 참여로만은 과학적 역량이나 열정을 충분히 보여줄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 부족?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기가. 근데 이런 거를 애초에 관심 있는 친구가 여기서 우승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예를 들어 AMC를 한다든지 뭔가 경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애초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대회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KSEF를 수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완전 비추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건 동기부재일 것 같아요. 왜 이 대회를 참가했는지, 어떤 의미를 찾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진정성이 또 여기서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갑자기 수상 경력 하나 없이 또 이런 것들이 뭔가 깔려있지 않는 상태로 KSEF 수상의 이력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솔직히 보이기식 수상의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KSEF도 좀 진심으로 하는 친구들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연구 논문 작성인데, 예시로는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교수님 지도 아래 1저자 연구 논문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입학사정관들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내러티브랑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가 이걸 인정할까? 인정을 해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동기의 과정을 좀 볼 것 같은데, 비추천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친구들은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좀 주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의 배경이나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전문적인 연구가 보여졌다든지, 실제로는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경우가 좀 많고요. 논문이 어디에도 출판되지 않았거나 또 전문가의 피드백이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가치도 되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게 제가 말하는 인정에 대한 부족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 주제를 선택했고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그 과정 있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 대한 게 좀 납득이 안 간다면 솔직히 깊이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기와 과정의 불분명이 저는 생겨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예술 또는 악기 활동들을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예술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학원에서 배운 어떠한 도움이나 스킬이나 테크닉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심지어 어떤 학원은 정말 그냥 그림을 그려주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경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게 뭐 이걸 넣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탈락될까? 그쵸? 이러한 과도한 준비를 했는데도 왜 탈락될까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분명히 이제 몇 가지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시각으로 좀 추려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개인성, 진정성, 그리고 설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원에서 배운 기술만을 활용한 작품은 이 학생의 도착성이나 개인적인 예술적 관점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성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뭐 self portrait 이렇게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되게 좀 솔직히 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아트 학원이 아닌데 저희 아트 학생들은 제가 감독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는 되게 많이 됐기 때문에, 리스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에 있는 굉장히 좋은 예술학 학교들도 다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렇게 뭐 확실한 무슨 기술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이력서를 꾸미기 위해서의 혹은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니면 내가 예술을 좀 했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활동을 추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깊은 설명이나 아니면 이 학생의 가치관 그리고 생각을 담지 않았다면 이 의미가 또 반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설명의 부족으로도 보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학원식 교육보다는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철학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포트폴리오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같이 그 이야기의 의미도 잘 담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클럽 회장 또는 창립, 그러니까 이제 co-founder, founder, president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시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새로운 클럽을 만들고 회장으로서 아니면 뭐 co-founder로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활동의 내용이 굉장히 빈약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입학사정관들의 이제 시각들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타이틀의 남용과 실질적인 성과,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클럽 창립을 하죠. 그러니까 클럽의 파운더 아니면 지금 내가 프레지던트 회장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뭔가 꾸미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로는 절대 특별하지 않고요. 이 클럽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지만, 단순히 타이틀로 내가 다 리드를 했다라는 걸로 이 많은 학생들을 내가 뭔가 조율을 하고 오르게나이즈 했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성과라고 하기에는 되게 부족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활동의 결과나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랑 아니면 문서 혹은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학생들이 제가 봐온 결과, 제가 결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면 거의 뭐 없다고 하거나 제가 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몰랐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충족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클럽의 중요도나 타이틀, 인타이틀먼트보다는 클럽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는지, 내가 그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떠한 서비스 클럽에서 우리가 한 3명 정도가 4명 정도가 리더이긴 하지만 거기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성과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좀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겉만 화려한 프로젝트 참여인 것 같아요. 혹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외부 도움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응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참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뭔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크리에이티비티, 되게 재밌는 어떤 뭐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뭐 나의 스토리랑 연관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깊은 이해나 어떠한 뭔가의 어떤 그 에센스가 없이 대부분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겉핥기식의 활동한 것처럼 보일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또 이제 입학사정관의 시각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지만, 만약에 뭔가를 본다면 진정성, 동기,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거를 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한 깊이가 없이 단순히 정말로 그냥 레주메에다가 뭔가 내가 프로젝트를 했다 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이 학생의 열정이나 이 관심사가 굉장히 불분명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지원자의 전체적인 스토리나 내러티브죠. 그 관심사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일 거나 아니면 동떨어지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냥 난 이걸 했고 내가 이걸 되게 잘한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 Great. So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멋있어 보이는 프로젝트라 해도 진정한 동기와 열정이 없으면요, 아무리 이걸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 해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 단기 해외 봉사활동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또 예시로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방학 기간이 2주 동안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참여한 경우를 좀 예시로 들고 싶고요. 이것도 이제 입학사정관의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깊이, 그리고 봉사 헌신, 그리고 이제 문화적 감수성을 좀 볼 것 같은데, 이 짧은 기간의 해외 봉사는요, 지속적인 영향을 보여주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좀 깊이에 대한 부족함을 좀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력서를 위해서 당연히 봉사라는 것들을 했다라고 인식할 수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헌신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봉사를 보여주거든요. 뭐 저기 하이티, 케냐 이런 데서 뭔가를 도와주는 게 진정성으로 헌신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여러 이제 레주메들을 진정한 헌신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 2명을 동시에 튜터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진짜 20년 정도, 10년 정도 가르쳐가지고 자기만의 교재에 뭐가 다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막 시작한 새싹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동시에 한 번씩 튜터링을 받으면 알죠? 누가 더 좋은지,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느껴봤을 때만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헌신을 만약에 보지 못했으면 이걸 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일까?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제 현지 문화나 사회적 맥락에 대한 깊이가 없이 참여를 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나라가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무엇이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제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에서 이걸 가라고 하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2주 동안 갔다 오고 되게 힘들었는데도 실제 아무런 좀 영향이 없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일반적인 수상 경력 나열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학교 내에서 받은 일반적인 상장이나 표창장 같은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력서에 혹은 이제 커먼 어플리케이션에 나열을 하는 것들인데요. 그 입학사정관들의 시각에서는 이제 이런 수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뭘 보냐면 여러 가지를 또 있겠지만 경쟁력과 영향력과 맥락을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어너롤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내가 부각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 솔직히 특별함을 강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부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상의 수준이나 영향력이 만약에 좀 낮다면요. 입학사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관행에서는 큰 가치를 지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인 제한을 좀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상이 학생의 열정이나 관심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는다면요. 이 의미가 또 감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맥락에 부재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본 것들을 보면 단순한 독서 활동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고 제출을 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흔한 이런 독서 활동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입학사정관의 시각에서는 이런 활동들은 예를 들어 분석에 대한 깊이나 뭐 연결성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독서나 표면적인 감상은 솔직히 비판적인 사고나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기 되게 충분하지 않고요. 또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적용했는지가 중요한데 이것도 만약에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했어라고 하면 여기서도 연결성이 되게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특한 시각에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에 대한 부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순한 온라인 수강이나 썸머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온라인에서 제공되거나 아니면 썸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냥 수료를 했다라는 것만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이력서 첨부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들의 시각을 빌려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온라인 코र्스나 이런 썸머 같은 경우에서는 참여도나 활용도 그리고 차별화 이런 것들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수료증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학습을 했는지 알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깔리면 좋고요. 배운 내용을 실제로 프로젝트나 연구에 적용하지 않았으면 도대체 이 학습에 대한 깊이를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도에 대한 부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때문에 특별함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차별화에 대한 부족이 있죠. 그렇다면은 내가 왜 이걸 꼭 2, 3주를 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지만 제가 추려보니까 한 4, 50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요즘 흔한 것들을 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번에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 이런 거고요. 제가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정성을 보는 것 같아요. 활동이 학생의 진정한 열정과 관심사에 비롯되었는지 요걸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영향력. 제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절대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독창성.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화되는 그런 독특한 경험이나
접근의 방식을 좀 보면서 독창성을 좀 끌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속성. 여러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한두 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깊은 전문성을 쌓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리더십. 활동 내에서 주도적인 영향을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테스트네이션이 가장 밀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증빙자료, documentation. 활동이나 성과, 그리고 영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의 깊이와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고요. 활동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왔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내러티브죠. 활동들이 지원자와 이 학생의 관심사와 그리고 목표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명확해야 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증빙자료를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활동이나 성과 그리고 영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신뢰성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동기를 강조시켜야 돼요. 왜 이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열정이나 목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보여줘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흔한 활동이라고 해도요, 새로운 방법이나 관점을 살려서 접근하면서 이 차별화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활동이나 이 대회를 입시를 전후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구처럼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수상과 이시들은, 그리고 활동들은 전반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반전에서는요, 이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반전에서 내용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 그리고 그 열정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길게도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그만으로도 되게 충분하거든요. 저는 흔한 활동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참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깊이 있고 독창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는 이제 대학 입학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의 개인적인 성장이랑 그리고 발전에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가지 좀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가갔다면, 이런 영상을 오늘 좀 만들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으시면요, 당연히 뭐 상담을 통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성공적인 진학을 진심으로 응원하니까 어떻게든 진정성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조금만 더 개선을 해서 혹은 이제 진심으로 좀 이 에센스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더욱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쌤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